7월 7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최근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전해 개소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관 운영과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정태영 센터장 초대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육거리 쪽에 있었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에 이제 포항 YMCA 육거리에 있는 포항 YMCA에서 개소를 했었고요. 10여 년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청소년 수련관 1층에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고 네. 새 단장을 해서 네. 6월 30일 이전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산하에 57곳의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47곳은 저희 포항센터와 같은 체험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10곳은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형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화센터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전문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접 센터에 가서 성교육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찾아가는 성교육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이 체험관 교육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기관들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진행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하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체험관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생명의 신비라는 이제 생명 존중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동 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내 몸이라는 2회기 교육이 또 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아오면 사춘기 교육,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뭐 10대의 연애, 그리고 피임과 임신에 관련된 그런 교육까지 다 이렇게 교육을 따로 맞춤형 심화 교육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에 많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네. 저희 센터가 리모델링 하면서 디지털 관련 교구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프로젝션 매핑이라든지 시크릿 스크린이라든지 메시지 월, 뭐 디지털 액자 뭐 이런 것들 디지털 컨텐츠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 매체 등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관심도 일찍 시작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 성범죄 또 디지털 성폭력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요즘 뭐 영상 매체들이 워낙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또 이들이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막 전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음란물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외 시간에 이제 디지털 기계를 통해서 이런 음란물 노출이 더 많아졌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또 보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난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디지털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대면 수업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그것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또
학교 폭력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에 관한 문제는 또 부모님께 털어놓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잘 알아채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에 대한 관심 정도나 뭐 문제들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시시콜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꺼려 하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 부모님께 뭐 너의 이런 행동들을 알리겠다 하는 것이 협박이 되어서 걔들을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와 부모님이 일찍부터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소통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좀 성장해서 사춘기가 되어도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규제 방식으로 야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교육들을 훈육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감추게 되는 경향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항상 너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가해자들이 너희 부모님께 뭐 알린다, 협박을 해도 뭐 알려라.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다. 오히려 너를 협박범으로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돼야 이제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뭐 디지털 성범죄도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범죄 형태가 좀 어떤지 또 어떤 피해를 주의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요즘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예. 다양한 디지털 기계들을 많이 갖고 있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찍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동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불법 촬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게 불법 촬영,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했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소지하는 것, 이것도 네.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찍는 것은 동의했었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것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우지 않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찍진 않았지만 타인이 찍은 영상을 본인이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것, 그리고 또 남의 것을 재유포하는 것, 뭐 이런 네. 것까지 다 성적인 영상물이면 성폭력으로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SNS 단톡방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성적 이미지하고 합성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처럼 해서 또 놀린다든지 또 이제 채팅 앱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루밍이라고 길들여가면서 자기가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몸 관련 사진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갈취하는 이런 몸캠 피싱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피해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그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영상과 자료들을 갖고서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는 이런 네.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잘못 올라온 자료들을 이렇게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이런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뭐 아이들도 이런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 텐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용과 관련해서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이제 청소년 기관이니까 저희들이 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6세, 7세 아동들도 특별히 성교육이 이 조기 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받아야 또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예. 적당한 시대적인 그리고 시기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6, 7세 아이들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기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려면 포항시 청소년 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통합 예약창에 가시면 이제 포항시 뭐 수련관, 수련원 뭐 이렇게 있고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있습니다. 성문화센터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 교육창이 있습니다. 그 교육창을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성인을 해서 교육을 확정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240-9184번으로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문의 주시면 또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센터 운영 계획과도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예, 곧 초중 고등학교가 방학이 시작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8월 6일하고 8월 13일 토요일인데요. 요 양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춘기 청소년들은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불안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긍정적인 사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진행될 거고요. 나머지 다른 가족들은 사춘기 자녀들 또는 사춘기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형제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분들 그리고 이제 학부형들이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토크 성교육은 다름을 가르칩니다라는 이제 강사가 계신데요. 이유정 강사를 초청해서 북토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정태영 센터장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